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명함을 갖다가 줬을 때 대리기사가 받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리기사는 내가 봤을 때 하나라도 더 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떴어야만 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김현 의원 목소리 말고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김현 의원이 그 대리기사를 갖다가 계속 추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대리기사가.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45돈 추레라 담프 트럭이 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꼈을 거라고요. 네, 진 의원, 대리기사 맞는 장면, 폭행 장면에서 김현 의원 목소리 말고는 들리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없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저 목격자가 정말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김현 의원이 15분 동안, 거의 15분 동안 윽박 지르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폭행 현장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김현 의원이 이 사람이 이제 대리기사가 되게 취약하고 논쟁이 생기면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려는 이 대리기사를 계속 몸으로 막으면서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정언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나오지만 K1에 나오는 니킥, 무릎으로 차는 거, 그 다음에 발등으로 찍기도 하고. 필살기입니다. 아까 우리 있잖아요. 네. 저 우리 대리기사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까 정은혜는 보면 김병권 위원장이 무릎으로 여기를 찼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니킥 해가지고 거의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다시 이제 너무 떨어가고 그걸 갖다 질근질근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폭행을 갖다 저렇게 가볍게 수사를 한다? 또 두 번째는요, 김현 의원이 어쨌든 간에 업무방해한 겁니다. 왜 대리기사가 밤에 피크타임 때 그 골든타임에 일하러 가는 걸 갖다가 막습니까? 그리고 윽박지르듯이 저 사람에 의하면 거의 빚쟁이가 빚받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였는데 왜 김현 의원이 지금 피해자 신문으로 어제 대질신문의 조사를 안 받습니까? 정말 영등포선은요, 석연치 않습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빚쟁이 아니면 뭐 치정관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 상황이 아니 되는 거죠, 여자분이. 그런데 자 그렇다면 김현 의원은 이게 현장에는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등포 경찰서는 대리기사를 말리려던 행인을 최단비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을 다루시니까 이거 입건을 했는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떠보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입건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입건은 하려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입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입건을 하는 취지가 절차상의 프로세스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면책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절차를 지키려면 양쪽에 공평하게 지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하는 걸 못 봤다. 못 봤다. 이러는데 이 대리기사 맞은 분한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거는 김현 의원이 나를 폭행하는 거를 못 봤다고 하는 게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 명함 빼도하고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하면 사실은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었죠. 제가 이제 기세가 두 번, 세 번을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버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꾸 얘기하고 이세훈지 의원님 잠시만요. 자, 정 대표님. 네, 제가 아무리 봐도 분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리 경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 국민적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 몸에서 병이 생기거든요. 국민들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김현 의원이 말만 제대로 하고 처음부터 사과 제대로 하고 제때제때 할 걸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수준이 국회의원이었다.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공천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완장을 달아준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공천했죠? 제가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한명숙 당시 당시에 대표. 그 당대표가 했다 생각하는데 이분은 국회의원 자기도 비례 달았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숨어가지고 월급하고 세비만 받아가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저는 이 세민년이 나와서 정말 우리 당 국회의원이 국민적 스트레스를 줘서 미안하다.
설사 김현 의원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이 정도 무리를 빚으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있고 심지어 무슨 46kg니 뭐니 하면서 비호를 하질 않나 온유하다고 뭐 온순하다고 국민적 이 와중에 그래도 웃게 만드는데 이건 정말 저는 아니 이거 그 있을 수 웃을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성한테 어이없어서 웃는 거죠. 46kg 뭐 이러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최단비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여성 46kg 이런 운운하는 거는 성희롱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성희롱은 상대방이 이렇게 불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46kg면 불쾌감은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66kg 하면은 네. 성희롱이군요. 아니 근데 김태현 변호사, 네. 100kg 아니 아니네, 지금. 이거 지금 이분이 초선이죠, 네. 진현. 초선이면은 됩니다. 이 국회 부의장하고 알았어요. 4, 5년 알았는데 4, 5년 아는 사이에 아무리 친해도 몸무게를 46kg 아는 거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궁금해요. 저는 저희 집사람 몸무게도 모르고 저 최단비 변호사 안지 10년 넘었는데 알아요? 전혀 몸무게?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국회의원 수첩에 신장이나 체중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제가 나오죠. 봤어요. 안 그러니까 저는 저 이석현 부장이 좀 어떻게 하시고 46kg라고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뭐 좀 가십거리긴 한데 저는 그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절대로 김현은 정리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김현 의원은 절대로 사과 안 할 겁니다. 이미 김현 의원의 첫 일성 자체가 신중하세요. 저는 반말하지 않았어요. 폭행을 못 봤어요거든요. 김현 의원의 스탠스는 저걸로 정해진 거예요. 설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김현 의원은 저 스탠스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나는 억울하다. 공안검찰과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이 땅에 떨어졌다. 전혀 반성 안 할까요? 하려면 그래도? 진작했죠. 이미 검토 다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침묵하다가 나온 일성을 적어라는 거 이미 본인의 스탠스 이렇게 잡았다는 거고 시정치연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 대변인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은근히 전화를 했대요. 네. 근데 상관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몇 번의 전화를 다 그렇게 일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과하거나 반성을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과의 습관이 안 돼 있다. 무슨 잘못을 해도 사과했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당을 위해서 당이 지지도가 더 폭락하기 전에 그래도 희생하는 모습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는 사과하지 않을까요? 그런 배려가 없다는 거는 지금까지 행동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과를 떠나서 최소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으면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난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70에서 8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밝혀진 그 옆에 다른 대리기사가 찍은 31장의 사진을 보면 그 무리의 정중앙에 계세요. 김현 의원이. 그렇죠. 그렇다면 정중앙은 예를 들어 50m와 70m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하지만 정중앙과 70m는 웬만하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100m 달리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본 사람 입장에서 70m, 80m와 정중앙이 다른 건 누구도 알 수 있는 건데. 슈퍼우먼은 저 축지법을 쓰시나요, 이분이? 그렇다면 본인의 진술이 틀렸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최단비 변호사 이야기처럼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이겁니다. 네. 저는 이 체중도 체중이지만 이 김현 의원이 100m를 몇 초에 주파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어제 새로 나타났던 새로운 이제 팩트는 이런 겁니다. 여기 아까 방금 대리기사 인터뷰에 나오지만요. 이 명함을 뺏어 하는 이 김현 의원의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된 거예요. 왜 나왔냐면 지금 어제 이모 대리기사 말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저 김현 의원이 명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줬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 보던 사람이 명함을 가져가서 보더니 이거 트윗에 올려야겠네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 순간 갑자기 김현 의원이 저거 뺐어. 명함 뺐어.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폭행이 일어났는데 네. 그런데 김현 의원은 폭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김현 의원은 굉장히 빨리 100m를 달려서 7, 80m 밖으로 가버린 겁니다. 달려서는 안 돼요. 날아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려서는 누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뭐 김수현 우리 뭐 별에서 그새 김수현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정말 돼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이 김현 의원의 100m 주파 속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경찰도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31장의 사진도 있는데 불구하고 김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질신문도 안 하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정말 저는요. 영등포도 이러다가 정말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목격이거든요.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하려고 그랬었는데 좌쪽으로 틀면은 좌쪽으로 가서 맞고 우측으로 틀면은 우측으로 가서 맞고
김현 의원이 막았다는 얘기예요. 자, 정 대표님. 네. 김현 의원이 좌측 우측 하면서 다 막았대요. 대단합니다. 혼자서 저 대리기사분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 막 쏴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 평소에 이분이 의정활동을 할 때 특기가 그거예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쏴붙이는 거. 다다다다다 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몸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몸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걸 막고 떠드는 거죠. 아, 예. 그러면서 그 반말했던 게 주변에서 다 들렸는데 저기 그 비디오 영상을 보시면 네. 저분들이 다 증언을 해줄 수 있을 뿐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거. 줄줄이 그 거리에 나와 있는 그 저 의자에 간이 의자애들 전부 앉아 계시잖아요.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거를 자기는 없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는 저분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강심장인 거는 뭐 아니 많이 강심장뿐만이 드러났어요. 아니고 네. 저거는 진짜 거짓말인데 누가 양심의 봐도 문제죠. 양심의 문제고 아니 그래서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어떻게 방송에서 저렇습니까 너무 싶어가지고. 흥분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최단비 변호사님. 네. 자, 김현 의원 처벌을 한 다음에 업무방해죄입니까? 이 집단 폭행 가담 공동 전범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집단 폭행과 관련된 것인데 계속해서 이제 김현 의원은 주장하죠. 나는 본 적이 없고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 이제 31장의 사진을 포함한 여러 진술과 증거들이 김현 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과연 김현 의원이 거기에서 함께 동조했느냐 아니면 김현 의원이 새로 주장할 수도 있는 나는 말렸다이냐 네. 이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앞으로 봐야겠지만 방조라고 하는 것이 같이 꼭 때려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뒤에 네. 같이 서 있다가도 그렇죠. 상대방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면 방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죠. 한 점만 간단하게 네. 언급하면요. 말씀하세요. 이런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폭들이 개입된 어떤 폭행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폭의 두목이 폭행 안 하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으로 자기 경제에서 저 신문 뺏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조폭 두목도 폭행했던 다른 그때는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마 그렇죠. 한것 같은데 네. 같이 이 집단 폭행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현우의 그날의 분위기를 보면 본인이 직접 뭐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상 뺐어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달려들어서 때렸다면 공동정범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네.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폭력 사건인데 한쪽은 술에 취했고 한쪽은 술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맞아서 훨씬 더 많은 그 부상을 입었고 또 이걸 증명하는 증인이 10명이나 있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이런 정도의 폭행에서 증인이 과연 필요한가?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 영상도 있고 CCTV에서 다 보이고 있는데 증인을 10명이나 해놓고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입건을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 김현 의원이요. 아니 그렇죠. 김현 의원 입건 못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혼미해지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명함을 갖다가 줬을 때 대리기사가 받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리기사는 내가 봤을 때 하나라도 더 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떴어야만 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김현 의원 목소리 말고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김현 의원이 그 대리기사를 갖다가 계속 추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대리기사가.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45톤 추레라 덤프 트럭이 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꼈을 거라고요. 네, 진 의원, 대리기사 맞는 장면, 폭행 장면에서 김현 의원 목소리 말고는 들리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없었다고 예.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저 목격자가 정말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김현 의원이 15분 동안 거의 15분 동안 윽박 지르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폭행 현장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김현 의원이 이 사람이 이제 대리기사가 되게 취약하고 이 논쟁이 생기면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려는 이 대리기사를 계속 몸으로 막으면서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정언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나왔다가 막습니까? 그리고 윽박지르듯이 저 사람에 의하면 거의 빚쟁이가 빚받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였는데 왜 김현 의원이 지금 피해자 신문으로 어제 대질신문에 조사를 안 받습니까? 정말 영등포선은요 석연치 않습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빚쟁이 아니면 뭐 치정관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않으면 얘기까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 상황이 아니 되는 거죠, 여자분이. 그런데 자 그렇다면 김현 의원은 이게 현장에는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등포
경찰서는 대리기사를 말리려던 행인을 최단비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을 다루시니까. 이거 입건을 했는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떠보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입건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입건은 하려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입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입건을 하는 취지가 절차상의 프로세스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네.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면책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K1에 나오는 니킥, 무릎으로 차는 거, 그 다음에 발등으로 찍기도 하고. 필살기입니다. 아까 아주. 우리 있잖아요. 네. 저 우리 대리기사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까 정은혜는 보면, 김병권 뭐 위원장이 무릎으로 여기를 찼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니킥 해가지고 거기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다시 이제 너무 떨어가 그걸 갖다 질근질근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폭행을 갖다 저렇게 가볍게 수사를 한다? 또 두 번째는요, 김현우 의원이 어쨌든 간에 업무방해한 겁니다. 왜 대리기사가 밤에 피크타임 때 그 골든타임에 일하러 가는 걸